이제 뭐냐면 피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깐 얘기하고 끝낼까 합니다. 피부는 페이지 수가 많아서 여러분들하고 중간쯤 하다 끝내게 될 것 같은데, 자, 피부는 어떻게 돼요? 생명의 최전선이죠. 우리 몸을 외부로부터 방어하니까. 여기서 피부는 어떻게 돼요? 우리 밖에 피부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 입서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연결되는 소화기계도 다 피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의 피부는 몸 속에 피부가 있고 몸 밖에 피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와 맞닿는 인체의 최대 방어선입니다. 자, 피부의 기능들을 책에 나온 걸 정리해 보니까 어때요? 피부를 보호하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미생물의 유해 물질부터 체내 치유를 막는 1차 방어선, 물리적 1차 방어선을 보호 기능을 그렇게 하죠. 두 번째, 수분을 유지하죠. 내부 조직의 수분을 손실을 지연해서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만약에 너무 손실이 많으면 그거는 수분 부족으로 죽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하죠. 혈관의 수축과 확장, 그리고 땀의 분비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감각을 수용해요. 이 피부에는 온도, 압력, 통증을 감지하는 감각 수용체가 풍부하게 있어서 그것들을 체크합니다. 화학적 합성을 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생리 활성 물질, 비타민 D를 중간에 가는 그런 물질 생성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땀과 피지를 통해서 소량의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피부는 단순한 껍질이 아니라 6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면역 장기입니다. 개통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 6가지 외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한번 빨리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는 빠진 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보호하는 기능은 어떻게 1차 방어선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균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쉬운 부위에 어떻게 돼요? 면역 기능이 있을 수 없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전에 이것 조금 먼저 설명을 하고요. 설명하겠습니다. 순서가 내가 바꿔놨는데 이게 좀 바로 나왔네요. 자, 피부 흡수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기존의 관점은 뭐냐면,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피부 부분 여러 가지 겹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표피고 진피인데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에서 유효 성분들이 피부를 투과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지론은 뭐냐면, 피부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요, 불가능합니다. 세포막을 한번 통과하려면 굉장히 많은 효율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만 없어진다라도 어떻게 돼? 한 10겹 더하면 도달하는 거는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근데 어떻게 투과되느냐? 자, 새로운 관점입니다. 뭐냐면, 아까처럼 기존에 여러 겹의 피부 세포층을 통과해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통과되느냐? 저도 피부에 바르는 그런 젤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세포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피부를 통과해서 세포에 작용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 세포층에 보면 세포가 어떻게 돼요? 세포와 세포끼리가 딱 밀착해서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세포와 세포는 조금씩만 찝어져 있듯이 짓고 있고 그 사이에 간극이라고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가 어떻게 돼요? 살았어요. 요 세포의 사이에 닿는 부분이 밀착된 것이 아니라 여기 공간이 있더라고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벽돌을 시멘트로 이렇게 바르지 않고 이렇게 쭉 쌓아놨어요. 뭐, 사람 키만큼 쌓아놨어요. 제가 177이니까 제 키만큼 쌓은 꽤 높은 거잖아요. 높이 싼 거기에 어떻게 돼요? 제일 위에 올라가서 내 키만큼 싼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좀 넓게 싼 다음에 거기다가, 물 한 동이를 쭉 부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물이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동시에 도달합니다. 물론 많은 양이 도달하는 데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에 로스도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금방 어떻게 돼요? 바닥에 물이 흘러요. 저는 피부 흡수가 그런 방식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포와 세포 간극 상을 통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피부에 바르는 것들이 잘 흡수돼요. 특히 림프 순환제는 아까 그 간극에는 어떻게 피부 세포로 되면 퇴화하면서 거기에 있던 조직액들이 마르면서
거기에 조금의 어떤 그 장애물들을 설치하는데 림프순환제들이 그런 조직의 점도를 낮추니까 그런 것들을 녹여서 어떻게 돼요? 그 피부 흡수를 더 촉진합니다. 그래서 천연물 림프순환제들이 어떻게 피부 세포 간극을 막고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게 녹이는 역할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피부를 통한 흡수를 촉진해서 화장품이나 의약품 성분의 피부 내부로의 효과를 빨리 전달을 시키는 거죠. 흡수를 촉진하니까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은 멜라닌 세포입니다. 멜라닌 세포는 면역 세포다 그러는데,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멜라닌 세포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제 따온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구글에서 따면 혹시라도 이제 뭐, 요새 그거 많지. 저작권들 많으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구글에서 그거 따지 않고 그냥 인공지능으로 새로 그렸어요. 그래서 나온 것들 그림이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꼭 저는 여기 이 부분은 문어 대가리고 여기는 문어같이 문어 다리처럼 문어처럼 생겼잖아요. 이런 세포를 뭐라 하냐면 수지상 세포라 그래요. 긴 나뭇가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수지상 세포라거든요. 수지상 세포는 자, 전형적인 면역 세포예요. 자, 그러면 멜라닌 세포가 면역 세포냐? 저는 면역 세포라는데 한 표 던집니다. 뭐 현대의학에서도 면역 세포도 아니다 논란이 많았다가 별로 그 다음에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만든 구조는 면역 세포고요. 면역 세포들은요 어디냐면은 여기 이렇게 그냥 일반 피부 세포들은 그 세포들이 어떻게 하나가 두 개로 쪼개지고 두 개가 네 개로 쪼개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분화돼서 있는 세포고요. 이런 그 뭐냐면 수지상 세포들은 면역 세포들은 어떻게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딴 데서 만들어져서 아메바 운동으로 여기까지 와서 거기에 지뢰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외부 자극이 강할 때는 어떻게 돼요? 멜라닌 세포를 그 멜라닌 색소를 분비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또 그냥도 자외선은 아니고도 배출되기도 하죠.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미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피부로부터 침투하는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 세균, 진균들 또 원충들을 또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피부의 기능이 아까 6가지 중에 어떻게 돼요? 피부 보호하는 것에 물리적 방어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면역 세포에 의해서 바이러스나 병원성 미생물을 침투하는 걸 억제하는 면역 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피부는 인체 일체 방어선에서 항상 병원성 미생물, 오염물질에 노출되는데 이때 강력한 면역 반응 제거가 필수입니다. 왜? 거기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화는 그렇게 된 거예요.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공급이 당연히 늘어나죠. 경제의 법칙만 아니라 진화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피부 속의 면역세포의 존재와 역할입니다. 진피층의 다양한 어떻게 면역세포가 활동하고 각종 필요시하는 각질까지 이동해서 방어를 합니다. 멜라닌 세포가 아까 수지상 세포라고 했잖아요. 수지상 세포는 면역 세포입니다. 그래서 면역 방어에 관여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 치료제를 내는 멜라닌 세포의 면역 기능이 규명되면 피부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돼요? 피부의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증상에서 항생제로 듣지 않는 염증은 저는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민감성 피부, 그 다음에 안면 형조도 저는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봅니다.